우선 첫 번째 김영철 교수님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입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골목상권 현황에 대해서 주요한 지표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텍스 할러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이제 초고령 사회가 벌써 2025년 올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는 훨씬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영업도 역시 이제 50대,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3분의 2 이상이 5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이 조만간 이제 40%, 아마도 10년 내에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영업이 지금 현재처럼 어렵다면은 향후에 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이것이 복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고 거의 한 10여 년 이상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어려운 상황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로 이제 이 음식 소매업 쪽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6 중에 하나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폐업 사유를 이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사업 부진이라는 이유가 2016년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 추세는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이제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비은행권은 3.5% 이것이 지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요한 요인으로 뭐 인건비, 임대료, 그다음에 이자 부담 뭐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마트나 대형 할인점의 어떤 이 위협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온라인 유통사들의 매출이 이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을 넘어섰고 이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지난 5년 사이에 오프라인 매출 증가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 대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온라인 쪽의 매출 증가율은 매해 약 15%, 지난 5년 사이에 한 2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오른쪽 이제 전체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17년 이후로 100조에서 250조로 지금 증가를 했고 이 증가세는 상당히 빠릅니다. 이것이 골목 상권의 상당한 수요를 흡수 잠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쇼핑이 과거에는 이제 내구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전방위적인 업종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배달 서비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이제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가 증가를 했고 농축산물이나 음식료품도 거의 5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교통, 패션, 화장품 이런 업종도 지금은 이제 골목 상권의 상당 부분이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지역 화폐의 프로그램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그래프가 등장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이 골목 상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보시게 되면
이 9,000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10만 개가 팔린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들어와 있죠. 부가가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00원 하던 게 이제 10,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량은 10만 개에서 8만 개로 줄어든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지역생활 상품권의 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가가치세의 환급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걷어들이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한테 즉시 10% 할인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감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세 효과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가격이 1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9,000원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가 방금 전에 이제 8천만 원이었는데 소비자 잉여의 증가세는 9천만 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감세라는 것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 상품권이 무슨 세금 낭비다 뭐 이런 식의 비난도 있습니다만, 경제 전체로 보면 세금 낭비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늘려주는 그런 소비를 다소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감세 효과고요. 다음. 지역생활 상품권의 진짜 효과는 이제 골목 상권의 어떤 소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소비를 잡아주는 역할도 있고, 외부로부터 골목 상권으로 소비를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곡선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1.5배 정도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감세에 따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아까 이제 8천에서 부가가세 8천, 소비자잉여 9천 증가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잖아요. 근데 1.5배 확대가 되면 1,500만 원 증가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효과는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다. 그래서 부가가세가 보호가 됐을 때 한 8만 개 정도 이제 소비가 있었다면, 현재 이렇게 1.5배가 확장된 다음에 현재 그래프에서는 15만 개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이렇게 소비가 골목 상권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부가세 포기분도 있습니다만, 비골목 상권에 이용하던 그런 편익, 예를 들면 이제 뭐 쿠팡의 새벽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편익들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의 효과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하느냐라는 것이 이 비골목 상권에서 이용 편익을 포기하면서도 이 지역상 상품권이라는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비골목 상품 이용 포기는 한 4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상품 상품권 할인이 없었다면 한 4만 개 정도의 비골목 상품의 이 소비가 있었던 게 이제 골목 상품 들어오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비용 포기는 4만 개지만은 골목 상품의 매출 증가는 7만 개다라고 해서 이 감세에 따른 그런 어떤 시장의 확장,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제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실 우리가 부가세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직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10% 경직적인데 이 OECD 국가 대부분에서는 부가세 굉장히 탄력적으로 사용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4개 주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쇼, 오레곤은 부가세가 전혀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소비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가세가 5% 혹은 그 미만인 그런 주들도 상당히 있고, 식료품, 의료, 의약품은 부가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상 상품권이 지역마다 상당히 이제 할인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세일즈 텍스라고 해서 판매세라는 게 스테이트 텍스가 있고 로컬 텍스가 있는데, 로컬 텍스는 로컬 지자체 즉 카운티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굉장히 높은 부가세를 부과하는 데도 있지만은 같은 주인데도 3% 혹은 그 미만의 이렇게 녹색이나 회색 뭐 이런 정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그런 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티에서 경제적 현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일부 주에서는 텍스 할러데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판매세 즉 부가세 완전히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이제 3월이나 8월, 그다음에 이제 할러데이 시즌에 이제 3일 혹은 7일 동안, 길게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텍스 할러데이를 지정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소비 진작을 일으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혹은 이제 특정한 목적, 친환경 제품이나 재난 대비 이런데 이런 텍스 할러데이를 도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할러데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면세하는 게 아니고 골목 상권이라는 특정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면세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판매자한테 면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환급,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고,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비 행위를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골목 상권 외부에서 소비를 안쪽으로 할인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데 이제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면세라는 것이 구매력이 큰 소비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진성이 있는데 역진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품권 구매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평가와 점과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전체의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까. 사실 이 지역상 상품권은 소비가 일어나는 다른 쪽의 이 소비 영역을 골목 상권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어떤 소비 진척보다는 골목 상권 위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고요.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보다는 소비 행태의 변화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에 부정적인가? 이 부가세 세수가 80조 원이거든요. 근데 텍스 할러데이, 그러니까 면세 부담은 1조에서 2조 많아봐야 그렇습니다.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과장돼서 선전되고 있지만은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반면에 골목 상권이 붕괴가 된다면은 폐업이나 노인 빈곤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재정에 반드시 부정적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상당히 과잉 상태인데 그래도 골목 상권 보호가 필요할까? 이것은 우리나라 독특한 어떤 노동 구조와 관련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 정년 제도가 있고 조기 퇴직이 50.8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기 퇴직 이후에 20-30년 동안 사실 임금 소득의 공백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자영업이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자영업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용의 확충 수단이다. 그러니까 조기 퇴직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자영업이 무너진다면은 그 인적 자본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보호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화폐로서 우리가 범용성을 굉장히 초기에는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그 지점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소위 이제 포퓰리즘이나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유소나 정비소 등 이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과 무관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이거는 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병원 약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 가맹점들의 어떤 지역사 상품권의 혜택이 돌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여기 학원업 관계자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학원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과대평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위기나 재정 자립도 격차들을 고려했을 때 이 국비 지원 측면에서 차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 네, 이 정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